야, 저 사람 기억나? 우리 집에서 일하던 머슴이잖아. 아직도 초라 안에 뭘 하다가 이제야 온 거야? 손 내밀지 마, 더러우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75세 김영수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고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마을을 등지고 걸어나가면서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 신기한 법입니다. 50년이 지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 낯익은 풍경들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크게 변하지 않은 오래된 기와집들. 골목길에 핀 들꽃들, 마당 한구석에서 여전히 자라고 있는 감나무까지, 모든 것이 저를 과거로 데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시선과 속삭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 노인 봤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설마 옛날에 머슴살이 하던 그 애 아니야? 몇몇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반갑게 맞아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저 사람 기억나? 우리 집에서 일하던 머슴이잖아. 아직도 초라하네 뭘 하다가 이제야 온 거야. 손 내밀지 마, 더러우니까. 그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0년이 흘렀어도 저는 여전히 이들에게 머슴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마을을 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남의 집 문턱을 넘으며 심부름을 하던 아이는 이제 더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을 배우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변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변화, 그리고 결국 선택한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나는 전라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고 나는 배고픔을 달고 살았다. 집이라고 해봤자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초가집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품삯을 받고 남의 집 빨래며 밭일을 하며 나와 동생을 키우셨다. 하지만 가난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덫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해야 했다.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늘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영수야, 미안하다. 너라도 가서 돈 좀 벌어야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지 않겠냐. 그때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다. 왜 나만 친구들처럼 학교에 갈 수 없는 건지, 왜 내 손에는 항상 책 대신 낫과 지게가 들려있는 건지 억울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배고픔 앞에서는 그저 주어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처음 머슴살이를 하게 된 집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었다. 방앗간을 운영하는 집이었는데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소염물을 주고 주인 집 아이들의 신발을 닦았다. 밥은 언제나 그 집 아이들이 먹다 남은 것을 받아 먹었다. 처음에는 속이 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졌다. 그 집에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었다. 그는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야, 이거 가져와.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냐? 머슴이니까 그런가? 나는 말없이 심부름을 다녔다. 반항하면 얻어맞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창고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주인 집 아들이 읽다 버린 책이었다. 글을 제대로 읽을 줄 몰랐지만 나는 밤마다 몰래 그 책을 펼쳤다.
낮에는 머슴살이를 하고 밤에는 달빛 아래에서 책을 읽었다. 처음에는 몇 글자 겨우 읽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책을 읽으며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 이대로 살면 평생 머슴살이로 끝난다는 것을. 나는 이 마을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20살이 되던 해 나는 서울로 올라갔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옷 한 벌과 주인집 아들이 쓰던 헌 노트뿐이었다. 서울에서의 삶도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했다. 삽질을 하고 벽돌을 나르고 밤이면 쓰러지듯 잠들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공사장에서 일하며 틈틈이 야학에 다녔다. 낮에는 땀 흘리며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자 기회가 찾아왔다. 건설 현장에서 만난 한 사장이 나에게 물었다.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저는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그 사장은 나를 눈여겨봤고 결국 그의 공장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다. 나는 그곳에서 기술을 배우고 돈을 모았다. 몇 년이 지나자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었다. 가게가 점점 커지면서 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50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머슴이 아니다. 나는 내 힘으로 성공했고 이제 이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과거의 머슴으로만 보고 있었다. 과연 나는 이들과 화해할 수 있을까? 아니, 그들이 나를 받아줄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다. 내가 이 마을을 사겠다고 하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머슴이 마을을 산다고? 말도 안 돼. 설마 우리 땅까지 빼앗으려는 건 아니겠지?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나는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속이 쓰렸다. 어릴 때부터 이 마을에서 자랐고 이곳을 집처럼 여겼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외부인 취급했다. 아니, 오히려 나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었다. 그때 김만수가 다시 나섰다. 이봐, 김영수. 내가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우리가 너한테 고개 숙일 거라 생각했어? 서울에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의 말에 사람들은 동조하며 수군거렸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이곳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어릴 때 나는 배고픔에 시달렸고 머슴살이하며 멸시당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아이들은 더 이상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랐다. 나는 마을을 발전시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 진심을 믿지 않았다. 다음 날 마을 이장이 회의를 열었다. 내가 마을을 사들이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였다. 마을 회관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앞으로 나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 나는 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싶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학교도 세울 생각이요. 그러나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만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학교를 세운다고? 너 우리 마을 땅을 빼앗으려는 속셈 아냐? 맞아. 우리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머슴이 돈 좀 벌었다고 이제 우리 위에 군림하려는 거 아냐? 사람들은 점점 흥분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그들에게 잘 살 기회를 주려 했는데 오히려 나를 적으로 돌리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려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피했다. 그때 김만수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내가 뭘 하든 이 마을 사람들은 널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거요? 그는 피식 웃더니 조용히 말했다. 머슴살이나 하던 놈이 이제 와서 큰 소리는. 그리고 네 놈이 기억 못하는 게 하나 있지? 내 어머니 말이야.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왜? 그때 내가 마을을 떠난 뒤
내 어머니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지? 내가 도망간 후에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만수는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네 어머니가 남의 집 일을 더 많이 해야 했지. 내가 떠나고 얼마 안 돼서 병이 났지. 결국 돌아가셨잖아. 나는 숨이 막혔다. 어머니가 힘들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몰랐다.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냐고?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봐. 다들 알고 있어. 나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봤다. 아무도 눈을 맞추지 않았다. 모두 피하거나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셨다면 왜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그러자 한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린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네 어머니도 너의 인생을 살게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말하지 않았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50년 동안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몰랐던 것이다. 나는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늦게 왔구먼. 어머니의 일을 듣고 난 후 나는 더욱 결심했다. 반드시 이 마을을 변화시키겠다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내 숙소 문 앞에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여기서 나가라. 더 이상 우리 마을을 망치지 마라. 나는 돌을 집어들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이 마을을 망치려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환영하지 않았고 과거를 들춰내며 나를 밀어내려 했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로 이 마을을 바꿀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몰라. 나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릴 때처럼 외롭고 버려진 느낌이었다. 50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이 마을에서 외톨이였다. 과연 나는 이들과 화해할 수 있을까? 아니, 이 마을에서 나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나는 한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경계와 냉대,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며 병을 얻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돌아온 걸까? 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내 바람은 결국 나의 욕심이었을까? 밤이 깊어도 잠들 수 없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 밖으로 나왔다. 마을은 어릴 적과 다름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내게는 너무도 낯설었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수야. 나는 흠칫하며 뒤를 돌아봤다.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할머니였다. 내가 어릴 적 머슴살이를 하던 집의 뒤뜰에서 몰래 고구마를 하나 쥐어주던 분이었다. 할머니. 어디 좀 같이 가자.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묻지 않았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마을의 공동묘지였다. 할머니는 한 무덤 앞에 멈춰섰다. 작은 비석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어머니. 손을 뻗어 비석을 어루만졌다. 눈물이 솟구쳤다. 나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했다. 내 어머니는 내가 떠난 뒤에도 내 걱정만 하셨다. 혹시라도 내가 다시 돌아올까봐 늘 마을 어귀를 바라보시곤 했지.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저며왔다. 내가 성공해서 돌아온 걸 보면 기뻐하셨을 게야.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라. 하지만 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한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아무것도요. 아니다. 내가 여기 다시 온 것만으로도 내 어머니는 기뻐하실 게야. 나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복수를 위해 이 마을에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어머니의 존재를 지우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 마을에서 버려졌던 내 어린 시절을 다시 찾기 위해 돌아왔다. 그 후 며칠이 지나도록 나는 마을에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경계했지만 어느새 나를 피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요하게 몇 일이 지나고 갑자기 마을 회관이 불타버렸다. 한밤중이었다. 불길이 치솟았고 마을 사람들은 허둥지둥 달려와 물을 끼얹었지만 역부족이었다. 회관은 마을의 중심이었다. 그곳에서 회의도 열고 잔치도 열렸고 아이들이 공부도 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재로 변해버렸다. 나는 새벽녘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왔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의 싸늘한 눈길이 나를 향했다. 이봐, 김영수. 내 짓이지. 마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일부러 불을 지른 거잖아. 처음부터 수상했어. 갑자기 나타나서 마을을 사겠다고. 무슨 속셈이었어? 나는 얼이 빠졌다. 내가 이 마을을 망치려고 왔다고? 아니면 누구겠어? 내가 온 뒤로 마을에 시끄러운 일만 생겼잖아. 이젠 억울함을 넘어 허탈했다. 나는 마을을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내 진심을 단 한 번도 믿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 얘기였다. 김영수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맞아. 우리가 그를 믿을 이유가 없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할까? 이제 와서 떠나면 나는 또다시 도망치는 걸까? 어릴 때처럼?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수야. 나야. 문을 열자 예전부터 나를 챙겨주던 할머니가 서 계셨다. 할머니나, 이 마을을 떠나야 할까요?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쥐었다. 내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니?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다. 어머니라면 내가 도망치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너도 이제 도망치지 마라.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끝까지 싸우기로. 며칠 후 나는 마을 어귀에서 한 아이를 만났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할아버지, 저 사실은 그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성냥갑을 내밀었다. 김만수 아저씨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걸 봤어요. 불이 나던 그날 밤에요. 순간 머리가 쭈뼛서는 느낌이었다. 김만수가? 나는 즉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김만수를 찾아갔다. 김만수, 내가 마을 회관에 불을 낸 거 맞지? 그는 깜짝 놀란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비웃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근거라도 있어? 나는 아이가 준 성냥갑을 내밀었다. 이걸 내가 가지고 있었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김만수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나는 그는 더듬거리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래. 내가 불을 질렀다. 내가 성공해서 돌아온 게 싫었다. 나는 아직도 이 마을에 갇혀 있는데 너는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래서 마을을 불태운 거냐? 너도 쫓아내고 싶었다. 그래야 내가 다시 이 마을에서 인정받을 것 같았어. 나는 그를 한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릴 때부터 넌 마을을 벗어나고 싶어 했지. 그런데 나만 떠나고 너는 남았어. 그래서 날 미워했던 거잖아. 김만수의 눈이 흔들렸다. 우린 같은 길을 걸었어. 하지만 나는 떠났고 너는 남았지. 그 차이가 이렇게 큰 상처를 만들었구나.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난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이 마을을 망가뜨리려는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김만수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몇 일 후 마을 회관에서 김만수가 다시 나를 불러냈다. 영수야, 나랑 한판 붙자. 나는 어리둥절했다. 뭘 붙자고? 씨름 한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마을에서는 오랫동안 씨름 대회가 열리곤 했었다. 김만수는 어릴 때부터 체격이 좋아 씨름 대회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 한판 붙고 내가 이기면 너는 이 마을에서 나가. 하지만 내가 이기면 내가 먼저 내 말부터 들어주지. 이건 단순한 씨름 대결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직 머슴인지 아니면 같은 마을 사람인지 가르는 싸움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모래판 위로 올라갔다. 씨름은 순식간에 시작됐다. 김만수는 여전히 힘이 셌다. 하지만 나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쌓은 단단한 힘이 있었다. 몇 번의 힘겨루기 끝에 나는 김만수를 넘어뜨렸다. 순간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김만수는 한참을 누워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피식 웃었다. 대단하네. 그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이겼으니까 내 말을 들어주겠다. 그때부터였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내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나는 마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냉랭했던 사람들도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내가 마을을 사려는 건 이곳을 나 혼자 차지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 나는 이곳에서 배고픔과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이 마을의 아이들이 더 이상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의 진심을 듣고 점차 태도가 바뀌었다. 우리도 너무 오해한 것 같네. 영수야,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김만수도 내게 와서 어색하게 말했다. 어릴 때 너무 심하게 굴었지. 미안하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과거는 묻고 가는 것이지. 결국 나는 마을에 작은 공장을 세우고 마을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차츰 나의 노력에 감동했고 마침내 나를 머슴이 아니라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의 무덤 앞을 다시 찾았다. 어머니, 이제야 마을에서 저를 받아줍니다. 나는 무덤 앞에 작은 국화 한 송이를 놓았다. 이제야 어머니께 떳떳한 아들이 된 것 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다. 어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제 나는 과거의 머슴이 아니라 이 마을의 당당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하다. 나는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외톨이가 아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머슴이 아닌 같은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마을을 변화시키려 했던 나의 의도는 단순한 성공 과시는 아니었다. 나는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자랐다. 비록 머슴살이를 했지만 내게도 이곳은 고향이었다. 떠날 때는 상처뿐이었지만 돌아와서야 비로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어머니, 이제야 조금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인사를 건넨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학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는다. 저 아이들은 더 이상 나처럼 배고픔에 허덕이거나 차별받으며 자라지 않을 것이다. 마을 어르신들도 이제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영수야, 오늘 밥 한 그릇 하고 가.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마을을 위해 같이 힘쓰자고. 김만수도 어느새 내 곁에서 일을 돕고 있었다. 내가 마을을 위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이제는 진심으로 내 노력을 인정한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같은 마을 사람이니까. 50년 전 나는 이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머슴살이를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돈이 아닌 사람을 얻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나는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머슴으로 살다가 결국 마을을 변화시킨 김영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에서 억울함을 느꼈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언젠가는 진심이 통하는 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저처럼 상처받았던 분들이 있다면 저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